안녕하세요. 서플라이 매니지먼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박상현입니다. 구매 공급 관리 업무와 관련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지만 업무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또는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지 궁금해하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구매 관리자 지수 PMI는 앞으로 공급 시장과 구매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지표로 경제 지수들이 많죠. 그런 것 중에 카테고리를 나눠보자면 선행지수에 해당됩니다. PMI가 설계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런 이유로 미국 ISM에서 최초로 PMI가 만들어지고 발표가 된 이후에 여러 다른 기관들에서 굉장히 많이 유사한 원리로 PMI를 만들어서 발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구매 관리자 지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원리가 무엇일까요? 먼저 동작 원리에 대해 설명드릴 방법으로 서플라이 체인의 구조 위에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서플라이 체인은 기업 내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던 과거의 방식에서 이제 기업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경쟁하기는 또는 그 경쟁에서 이기기는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기업이 선택한 전략 중에 하나가 핵심 역량은 기업 내부에 두고 나머지는 또는 나머지 기능을 아웃소싱하면서 서로 연결되는 협업의 구조를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서플라이 체인에서 구매 공급 관리자의 위치는 아마도 공급 기업과 구매 관리자 또는 구매 공급 관리자가 속한 기업이 서로 만나는 그 접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구매 공급 관리자 입장에서 자세하게 또는 관심 있게 파악을 할 수 있거나 또는 해야 되는 여러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런 요소들에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리드 타임이라든지 공급되는 원자재의 가격 또는 본인이 속한 기업의 생산량 또는 생산량의 증가율, 얘는 둘이 약간 다르죠. 그리고 기업 내부에 있는 원자재 재고의 수준이라든지 또는 만들어진 상품 재고의 수준이라든지 만드는 데 필요한 생산 비용에 원자재 가격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또는 고객으로 받은 신규 주문이 얼마나 있는지 또는 주문 받은 거의 잔량이 얼마나 되는지 또는 우리가 고객 쪽으로 판매하는 상품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는 이미 팔린 상품이 기업이나 고객에게 얼마만큼 재고로 남아 있는지 또는 구매 공급 관리자 입장에서 앞으로 생산이 어떻게 될지 이런 요소들을 늘 관심 있게 파악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서 구매 관리자 지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다음 장을 보시면 일단 독립변수라는 게 있고요. 종속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말, 단어가 가지는 특징처럼 독립변수는 여러 형태로 그 값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영향을 안 받고. 그리고 그런 독립변수들이 모이고 서로 얽혀서 만들어지는 결과적으로의 값, 그게 종속변수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구매 관리자 지수는 여기서는 종속 변수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관점에서 구매 관리자가 관심을 가지고 봤던 여러 가지 요소들은 독립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구매 관리자 지수가 매월 발표되다 보니까 그 매월 발표되는 게 1년으로 보면 약간의 계절적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이런 계절적 차이를 조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값이 최종 그 달의 구매 관리자 지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달에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되죠. 근데 그 전 달에 또는 그 전전 달에 발표된 구매 관리자 지수를 포함해서 그 독립 변수들의 값들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번 달에 구매 관리자 지수는 어땠고, 이게 지난달과 지지난달에 쭉 이어서 추세적으로는 어떻게 변한다라는 거를 판단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판단은 구매 관리자 지수는 굉장히 쉽게 돼 있어요. 일단 기준점이 50입니다. 50보다 그 값이 크다면 확장하는 국면에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게 50보다 작다면 축소되는 추세 또는 축소되는 국면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구매관리자 지수는 굉장히 잘 설계된 지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걸 제가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미국의 그 연준이 있죠. 그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합니다. 그 중에서도 기준금리라고 하는 거를 올릴지 내릴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여러 가지 경제 지수들을 참조해서 그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아마도 경제 지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연준에서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대충 네다섯 가지 정도의 대표적인 경제 지수들을 이런 근거로 우리는 이런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지수가 바로 구매 관리자 지수입니다. 그 얘기는 구매 관리자 지수가 경기를 굉장히 잘 나타낸다라고 역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 구매 관리자 지수가 굉장히 잘 설계되어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구매 관리자 지수를 구매 공급 관리자가 또는 구매 공급 관리 현장에서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 조금 더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 참조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 공급 관리자가 굉장히 잘 이해할 수 있는 요소들로 이루어진
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 공급 관리자가 보다 쉽게 어, 앞으로 공급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또는 구매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매 관리자 지수는 미국의 ISM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와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가 있습니다만, 이 지수는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고요. ISM 외에 가장 폭넓게 구매 관리자 지수를 매달 발표하는 곳은 IHS 마켓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대략 우리가 어느 정도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국가들의 구매 관리자 지수를 매월 발표하고 있고요. 한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존이라든지 아세안이라든지 이런 경제권에 대한 구매 관리자 지수를 포함해서 산업별로 예를 들면 건설업 구매 관리자 지수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구매 관리자 지수를 발표하고 있으니까 오늘 설명드린 구매 관리자 지수를 서플라이 체인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거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라고 하는 틀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거를 이해하신 다음에 구매 관리자 지수를 다시 보시면 조금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SM프로는 앞으로도 구매 공급 관리자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소식들을 잘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